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 차 31살 주부입니다. 저도 시집 친정 결혼 생활에 대한 사연 글들을 참 재미있게 듣고 있는데요. 많은 공감도 하고 위로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은 제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근래에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 사연 들어보시고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아예 단절하고 살고 싶은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제 남편이 참 좋은 사람이라 이렇게 버티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10년 전에 사별하시고 혼자 살고 계세요. 남편은 그런 어머님의 귀한 아들이자 장남이고요. 밑으로 시누이가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편의 뒷바라지만을 바라는 시어머니의 여러 가지 요구와 행동들이 결혼 전에도 있었지만 결혼하고 좀 정도가 심해지셨어요. 저는 맞벌이인데 저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시어머니가 불만이기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일이 겹쳐 어머니와 저는 이미 많이 싸운 상태예요. 시어머니 문제만 빼면 잘 지내고 있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지는 않아서 정말 중요한 집안일로 인해 얼굴을 봐야 하는 상황 빼고는 시어머니와 자주 보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럼 제 결혼 얘기 시작해 볼게요. 저희 집은 어릴 땐 조금 잘 살다가 제가 중학생 때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이 망하다시피 하셔서 헐값에 넘기시고 그 후로 아버지는 회사 소속이긴 하지만 거의 막일 같은 일을 하시면서 적은 돈을 버셨고 엄마 역시 어린 아기들 돌보는 놀이방을 운영하셔서 근근히 먹고 살다. 저와 언니가 성장한 후 생활비를 드리고 해서 이젠 아주 작지만 집도 한 채 있고 아주 평범한 가정입니다. 엄마는 놀이방을 운영하며 애써 모으신 돈으로 나중에 작은 식당 하나를 낼 계획이셔서 지금도 뭐든지 아끼고 사십니다. 그렇다 보니 엄마는 15년 전에 입으시던 몇 벌 정장 외에 옷도 싸구려 시장 옷만 입으시고 아빠는 매일 작업복 차림이고 그래도 지금 남편은 그런 저희 부모님 한 번 무시한 적 없고 부모님 존경해 드리고 잘해줬죠. 남편은 마음이 참 따뜻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남편 쪽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모아놓은 재산이 좀 있으셨는데 남편과 시누이 뒷바라지하느라 거의 처분하고 지금은 집 한 채 겨우 보존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결혼 전 시어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 많이 놀랐습니다. 혼자 계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돈이 어디서 나시는 건지 정말 유명하다는 명품 시계 목걸이, 가방 정장구두 정말 귀족 부인을 만났나 싶었죠. 정말 고우시고 차도 직접 몰고 다니시고 집에만 계실 분은 아니시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이 청혼하고 나서 알아본 결과 그게 다 빚 좋은 개살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요. 집은 한 채 있으시지만 대출받은 게 한 달 이자만 2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 집에서 남편과 동생과 같이 살며 남편이 대출 이자를 내주고 있었고요. 당연히 일을 안 하셔서 수입도 없고 예전에 무슨 땅을 판 돈인가 그걸 통장에 몇 천만 원 넣어놓고 생활하시는데 그나마도 지금은 장호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아파트 관리비 낼 돈도 없는데 어느 명품 회사에서 새 제품 나왔다고 하면 얼른 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200만 원짜리 가방을 구입해 가져오십니다. 근데 혼자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직업도 없는 남편 동생까지 같이 가서 그러신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둘이서 매일 보고 있는 건 백화점 카탈로그의 패션 잡지인데 도대체 나이도 어린 사람이 나가서 벌 생각은 안 하고 대책 없이 저렇게 쓸 생각만 하는지 한심스러웠어요. 22살밖에 안 된 아가씨인데 저보다 가방이 더 많고 화장품도 백화점 브랜드만 씁니다. 못해도 한 달에 용돈은 150원 쓰고 다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이 다 어디서 감당이 되냐는 거죠.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한 달에 한 600만 원 정도 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다 뜯어다 씁니다. 처음에 남편이 사업을 시작할 때 어머님이 조금 지원을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 때문에 대출받은 돈 200만 원은 남편이 갚는 거고요. 그 외 어머니의 모든 생활비는 남편이 감당하고 동생 용돈까지 다 대고 600 벌어서 한 달 자기가 쓰는 돈은 150만 원입니다. 저는 그 사정을 결혼 전에 다 알고 있었고 결혼하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해서 어머니께 남편이 버는 돈을 다 갖다 바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조목조목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결혼하면 생활비도 들어가고 제가 벌이가 남편보다 많지 않아서 저희 마이너스예요. 아가씨 용돈만이라도 어떻게 직접 해결하도록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너도 버는데 그게 안 되냐? 우리 딸은 몸도 약하고 취직도 한번 안 해봐서 일 못한다. 이러시더라고요. 결혼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어머니랑 동생한테 다 퍼주고 지금은 모은 게 겨우 1,000만 원입니다. 이거 갖고 어떻게 결혼을 하겠다는 건지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버는 거 솔직히 한 달에 겨우 230 정도입니다. 그래도 남편과 합치면 금방 모을 수 있으니 우리 부모님도 시댁 부모님들도 용돈도 좀 드리고 넉넉히 적금도 들려고 했는데 제가 아가씨 용돈 100만 원 이상 책임져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남자친구 동생 용돈 주려고 뼈 빠지게 일하는 사람인가요? 하도 우라통이 터져서 남편에게 얘기했죠. 오빠 사업하는 거 그냥 그거 팔든지 어머니께 넘기고 다른 데 취직하면 안 되는 거야. 그냥 다 드리고 우리 맘 편히 살자. 우리 결혼하는데 오빠 버는 거 어머니 다 드리고 나면 우리는 언제 집 사고 언제 자리 잡아. 어머니랑 내 동생 이제까지 어디 취직해 본 적도 없고 일할 줄도 몰라. 좀 기다리면 사업이 더 잘 될 테니 그땐 훨씬 넉넉히 쓰고 살 수가 있으니까 지연이 네가 조금만 이해해줘. 대신 지금 드리는 돈에서 내 동생 용돈이랑 생활비는 어머니랑 내가 조율해 볼게 해서 저는 우리 결혼할 때까지는 이 문제가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다고 확실히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대출이자는 지금처럼 내 주기로 하고 어머니 생활비나 시누이 쓸 용돈을 합쳐서 150만 원 드리는 것으로 조율을 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시누이가 난리를 치면서 아직 졸업도 못했는데 자기가 돈을 벌어야 하냐며 엉엉 울었다고 하더군요. 그렇지만 계속 남편이 하던 대로 시어머니에게 돈을 드린다면 우리는 제가 버는 돈으로만 사는 셈이 되는 거였고 친정 부모님한테 결혼해서 내 월급만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는 절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았어요. 솔직히 여기까지 다 알게 된 후 결혼을 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 있었지만 남편이 너무 저에게 잘해주고 사람 하나만 본다면 다시는 이런 사람 못 만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하기로 결심한 결혼 최대한 서로 이해하면서 맞춰보자. 이렇게 둘 다 얘기를 했어요. 집은 대출을 좀 받긴 했지만 친정 부모님과 제가 모은 돈을 보태서 전셋집으로 마련했고요. 남편은 아직까지도 이 부분을 참 고마워합니다. 사업한답시고 돈을 버는데 정작 모아둔 돈이 없어 집도 못 얻게 생긴 예비 신랑한테 집 문제는 엄청 골치 아픈 문제였겠죠. 근데 그걸 제가 안고 간다고 하니 정말 미안해하면서 나중에 처갓집에 자기가 정말 잘하겠다며 약속하더라고요. 저도 남편의 그런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었고요. 시어머니한테 저희 신혼집은 제가 하기로 했다고 말씀드리니 너희 집에서 지불했으니 자기가 예단비는 안 받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건 예단을 생략하겠다는 뜻으로 알고 제가 그럼 저도 예물은 안 하겠다. 최대한 간소하게 결혼하고 돈 모아서 나중에 집 사는 데 쓰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어머니는 아들을 결혼시키면서 한 푼도 돈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서운하다면 서운하다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어차피 결혼을 안 할 것도 아니니 저는 그것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있을 때쯤에 어머님이 갑자기 저희 신혼집을 좀 구경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살림들을 준비를 하고 있던 터라 집이 비어 있었고 제가 언제든지 와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비 남편과 주말에 와서 둘러보고 가신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문자를 보내셨길래 뭔가 하고 봤더니 기가 막히게도 가전제품 리스트랑 살림살이 품목들을 브랜드까지 적어서 보내셨더군요. 냉장고, 에어컨 에어드레서, 세탁기 건조기에 심지어 커피 머신 브랜드 그릇 브랜드까지도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전셋집도 대출 끼고 내가 마련했고 결혼하면 같이 갚으면서 살아야 하는데 예단 생략하겠다고 해놓고선 이게 무슨 무례한 짓거리인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웃긴 건 김치냉장고랑 에어컨은 한 대도 아니고 2대씩 적혀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어머님이 쓰시겠다는 거죠. 어차피 혼수도 제가 다 감당하는지라 1,000만 원 예산 안에서 최대한 간소하게 마련하려고 했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예비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남편도 화를 내며 당장 엄마한테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집에 찾아가서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자기가 잘 얘기하겠다면서요. 남편이 먼저 어머니께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집 전세금도 지연이가 거의 다 했어요. 모자란 건 대출 받아서 그것도 결혼하면 같이 갚아야 할 상황이고요. 근데 혼수까지 이렇게 보낸 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알아서 살 거니까 그냥 좀 놔두세요. 니들 지금 내가 혼수 목록 적어 보낸 거 따지려고 온 거니?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단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 아무리 없이 결혼해도 구색을 맞춰야지. 안 그러니 예단 대신 내가 김치냉장고랑 에어컨만 바꾸려고 하니까 그 정도는 해라 하시길래 안 되겠다 싶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혼수는 제가 하려고 했어요. 근데 집도 그렇고 돈이 많이 없으니까 일부러 혼수 좀 아끼고 아껴서 해가려고 한 거고요. 어차피 엄마 얘기 들어보니 나중에 애기 생기면 가구 다 망가지고 그런다고 그렇게 좋은 거 할 필요 없다고 하길래 가구 수준 낮추고 가전에 신경 쓰려고 했어요. 근데 혼수에 오라고 저렇게 온갖 이름 높은 브랜드들로만 리스트를 써주다니요. 원래 혼수는 여자가 알아서 해오는 거 아닌가요? 뭐든지 싸구려는 싸구려 값을 하는 법이다. 너는 대체 뭐가 마음에 안 드니? 하루 종일 바품 팔아서 고른 거니? 이것보다 괜찮은 거 없을 거다. 가전이라는 게 10년씩 쓰는 거고 큰 돈 들어가는 거니까 한 번 살 때 제대로 된 걸 사야 해서 나중에 아기 낳고 살림 커지고 이사 갈 것까지 생각해서 고른 거야. 어머니, 저 이 혼수 리스트라며 보내주신 걸 보니 저희가 쓸만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가전 오래 쓰는 걸 제 나이 정도 된 사람들 중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당장에 집도 전세고 거기에 빚까지 않고 시작하는 입장에서 10년 후까지 내다보며 사치스럽게 시작하고 싶지도 않을 뿐더러 혼수로 이 정도 쓸 돈이면 대출 안 받고 집 구하는데 돈을 더 썼을 거예요. 그리고 발품 판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발품 팔았다는 게 매장에서 제일 비싼 제품을 고르는 건가요? 저는 이렇게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다른 집은 친정에서 집 사는데 보태려고 1억 넘게도 보태는데 너는 고작 전세금 보태면서 예단이랑 혼수를 안 하겠다고 그러니 너 우리 집에 시집 진짜 잘 오는 거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참을 수가 없어서 어머니 다른 집들은 신랑이 집 해야 하여
모자라는 돈 있으면 집 사는데 보탠다고요. 이 사람 지금 어머니 생활비 대느라 모은 돈 겨우 1,000만 원 있어요. 1,000만 원이요. 제가 시집 잘 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장가 잘 오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저랑 어머니가 점차 언성이 높아지니 남편이 참다 못해 교통정리를 했습니다. 엄마 눈에는 지금 이게 우리한테 다 필요해 보이세요. 집도 좁은데 멀티 에어컨이 왜 필요해요? 홈셔터, 에스프레소, 머신 에어들에서 이딴 거 저희 필요 없어요. 들여놓을 자리도 없고요. 혼수는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 과점만 할 거고 나머지는 차차 살면서 마련할 거예요. 엄마가 하라는 거 정말 무리한 요구예요. 아들 결혼 안 시키려는 생각 아니면 더 이상 참견하지 마세요. 이건 없었던 일로 할게요. 엄마, 저 그동안 엄마 생활비에 동생 용돈에 생활 책임지는 거 힘들었어요. 그래도 자식된 도리로 당연하다 생각했고요. 결혼하면 그전처럼 똑같이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경제활동 어찌할 건지 고민해 보시고 저만 보고 있진 마시란 거예요. 남편은 어머니가 문자로 보내신 리스트를 출력한 종이를 눈앞에서 북북 찢어버렸습니다. 생각보다 강경하게 나오는 남편을 보시고는 어머니도 혼수는 포기하신 듯 했지만 뒤이어 남편이 앞으로 생활비도 그전처럼 못 드릴 거란 말을 하자 당혹스러워 하셨습니다. 자식 키워놔서 장가 보내는데 고생한 공은 하나도 없고 이상한 시어머니 만든다면서 화까지 내시고는 결혼할 때까지 집에 아예 오지 말라 하시곤 저희를 내쫓으셨어요. 네, 여기까지 일만으로 저는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이 상황에 만약 남편까지 어중간하게 나왔다면 정말 100% 파혼각이었겠지만 확실한 남편의 태도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결혼 전 혼수로 이 난리가 있었지만 어쨌든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아니었으면 정말 제가 힘들었을 텐데 다행스럽게도 남편은 이 어머니와 갈등이 있을 때 항상 제 편이 되어주고 제가 힘들어하면 대신 나서서 마무리를 지어 주었습니다. 친정에서도 혼수 사건을 뒤늦게 들으시고는 왜 그때 말 안 해놨냐면서 만약 결혼 전에 알았으면 이 결혼 다시 생각했을 거라고 엄청 기분 나빠하셨어요. 그래도 사위가 저를 많이 사랑해주고 경제력이 있으니 둘이 힘 합쳐서 잘 살면 좋을 날 올 거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부모님께 걱정감 끼쳐드린 게 죄송해서라도 잘 살겠다고 말씀드렸죠.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 친정엄마는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며 모은 돈으로 식당을 개업하셨습니다. 아빠도 힘든 일은 이제 못하실 것 같아 엄마 식당 운영하는 걸 같이 돕기로 하셨고요. 엄마는 저 결혼시키면서 집을 줄이셨는데 남은 돈은 전부 식당 개업하는 데 투자를 하셨습니다. 사실 고깃집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젊은 사람이 하기도 힘든 일을 지금 늦은 나이에 시작한다고 하셔서 남편과 저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저희도 일하느라 평일에는 힘들었지만 주말에는 친정 부모님 가게에 가서 일손을 돕기도 했어요. 근데 다행히 엄마 고깃집이 장사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전라도 분이라 그런지 음식 솜씨가 좋기도 했고 동네에 공장이랑 회사가 많아 점심 장사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셨습니다. 점차 입소문이 나서 다른 동네에서 찾아오시는 손님도 많아지고 단체 손님도 점차 늘면서 쉬는 날도 없이 일하시곤 했어요. 엄마는 몸이 고돼도 돈 버는 게 재밌다고 하셨습니다. 평생을 쉬지 않고 일만 하시고 이제는 좀 쉬셔도 되는데 또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시는 부모님이 안타까웠지만 다행히 장사가 잘 되니 형편이 점점 나아지는 게 보여 저는 기뻤습니다. 2달 정도 지나니 가게도 자리가 잡히더라고요. 온 가족이 똘똘 뭉치니 아마도 더 일이 잘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친정에 신경을 쓰느라 저는 시어머니 댁에 최소한의 행사만 참석하고
가급적 많이 찾아뵙지는 않았습니다. 다 지나갔다고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도 생활비 문제랑 여러 가지 시댁이랑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머리가 아픈 상태였죠. 그래서 거의 남편만 시댁에 보내곤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는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한 달에 한 번은 가족끼리 얼굴을 봐야지. 그렇게 안 하면 명절에만 보겠다는 건데 그게 말이 되는 거냐? 며느리 놔두고 네 남편만 시댁에 와서 밥을 먹는 게 대체 말이 되냐 말이야. 다음부터는 너도 같이 오도록 해라. 어머님이 서운한 소리를 하시길래 저도 변명을 해야 할 것 같아 부모님이 식당을 개업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즘 주말에도 친정 부모님 식당이 일을 좀 도와드리느라 바빠서요. 자리 잡힐 때까지는 제가 좀 왔다 갔다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당분간 자주는 못 찾아뵐 것 같아요. 하고 둘러서 말씀드렸어요. 그 말을 들으신 어머니가 어머, 안 사돈 식당 개업하셨니? 너는 왜 그런 걸 지금 말하고 그래? 하시길래 고깃집을 개업하셨는데 장사가 제법 잘 된다고 말씀드리며 일손이 바쁘고 아직 사람을 쓸 여유가 많이 없어서 내가 도와드린다 했죠. 어머님은 친정엄마가 하시는 식당이 어디인지 위치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사돈 때 식당 개업했는데 화분 하나도 못 보내서 그러신가 보다 하고 문자로 자세히 위치를 알려드렸고요. 그런데 정말 황당하게도 저는 어머니가 우리 엄마 식당을 왜 물어봤는지 그 속셈이 뭐였는지를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말에 엄마 식당을 도와드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필 그날은 남편이 일이 있어서 저만 엄마 식당 일을 도와드리고 있었죠. 점심시간에 귀에 익은 목소리와 함께 떼거지로 단체 손님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예약도 안 하고 오신 손님들이라 당황했는데 놀랍게도 그 단체 손님을 이끌고 오신 게 바로 저희 어머님이었습니다. 저는 놀라기도 했지만 어머님이 친정엄마 고깃집 매장을 올려드리려 여기까지 오셨나 보다 하는 생각에 내심 고마운 마음이 들기까지 했어요. 저희 친정엄마도 깜짝 놀라시며 인사를 건네셨고요. 사돈 오랜만에 뵙네요. 바쁘신데 여기까지 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안사돈 식당 개업한 거 며느리한테 들었습니다. 진작에 알았으면 일찍 왔을 텐데 제가 늦게 전해 들었네요. 그래, 장사도 잘 되신다면서요? 다행입니다. 오늘 내가 마침 동창 모임이 있었는데 다른 데 갈 필요 뭐 있겠어요? 여기서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서 다들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니 거리도 먼데 여기까지 와주시고 감사해요. 얼른 자리에 앉으셔요. 어머님은 대략 30명은 좋게 되는 인원을 데리고 오셔서 식사를 하셨고 저도 바쁘게 서빙하고 어머님 동창 분들께 인사하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오늘 내가 대접하는 거니 많이들 드시라고 큰 소리까지 치시더라고요. 여기가 우리 며느리 친정에서 하는 고깃집이니 다들 나중에 고기 먹을 일 있으면 여길 와서 먹으라며 동창분들에게 당부까지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동창회의 여왕이시더라고요. 원체 꾸미는 거 좋아하고 집에만 있는 분은 아닌 줄 알았지만 동창회에서도 리더처럼 행동하셨어요. 저는 어머님의 뜻밖의 방문에 좀 놀라기도 했고 감사하기도 해서 엄마한테 서비스로 다른 메뉴까지 부탁해서 대접해드렸고 어머님 동창분들은 대략 200만 원어치 식사를 하셨습니다. 식사를 다 하시고 어머님 동창분들은 하나둘 자리를 뜨셨고 저는 계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둘 전부 자리를 뜨시고 마지막에 어머님이 남으셔서 어머님께 계산서를 드렸죠. 근데 어머님이 저한테 이게 뭐냐고 되물으시는 겁니다. 이걸 왜 나한테 주니?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네, 이게 뭐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친구분들 식사한 계산서예요.
지금 그걸 나한테 내라고 주는 거니? 넌 왜 그리? 애가 이기적이야. 내가 여기까지 내 동친들 데리고 왔는데 내가 계산을 해야겠니? 내가 너희 친정집에서 이 정도 대접도 못 받을 정도는 아니잖니. 막말로 너 결혼할 때 혼수고 예단이고 아무것도 안 받았는데 지금 식사 한번 하고 나한테 돈 받겠다. 그럼 내 체면이 뭐가 되냐 말이야. 솔직히 친정에서 이 정도 가게를 열었으면 시어머니한테 연락해서 먼저 대접하는 게 순서야 알겠니? 어머니 동창회 하셨으면 회비로라도 결제를 해 주시는 게 맞죠? 어머니가 대접할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것도 200만 원이나 되는데 저한테 사전에 말 한마디 없이 이러시는 건 정말 경우가 아니죠. 제가 대접하겠다고 초대한 자리도 아니고요. 내가 며느리한테 식사 좀 얻어먹으려면 미리 허락을 받아야 되니 가족끼리 무슨 놈의 경우를 그렇게 찾는 거냐? 너는 내가 지금 경우 없는 짓을 한다고 훈계하는 거야. 뭐야? 언성이 점점 높아지는 어머니를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더 하려는데 옆에서 친정 엄마가 절 막았습니다. 네. 사돈 제가 가게 개업하고 한 번 초대해서 대접을 먼저 했어야 하는데 제 생각이 짧았네요. 오늘은 제가 대접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 역정 내지 마시고 기분 좋게 돌아가셔요. 안사돈이 그나마 저랑 말이 좀 통하시네요. 가만 보면 새아가가 가끔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해서 저랑 말이 안 통할 때가 있네요. 언성 높여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가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와도 되겠죠? 네, 그럼요. 언제든지 오셔서 식사하셔요. 어째 사돈 입맛에는 잘 맞았는지 모르겠네요.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어머니는 정말로 100원도 결제 안 하시고 돌아가시더군요. 정말 이게 대체 무슨 경우인지 딸 가진 게 무슨 죄인가요? 엄마가 어머님한테 쩔쩔매는 게 전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대체 혼수랑 예단을 안 해와서 어머니 동창회 식사비를 제가 내야 한다는 건 어디서 나온 계산법인가요? 어머님의 이상한 계산법이 참 할 말을 잃게 만들었지만 엄마가 그걸 다 감당하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 카드로 일단 시어머니 식사값 200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엄마도 막상 그렇게 어머니께 말씀을 하셨지만 분한 얼굴이셨어요. 혹여딸이 맘 상할까 말도 못하고 참고 계신 게 보여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어서 남편에게 말했더니 자기가 나중에 어머니한테 받아주겠다길래 일단 됐다고 했죠. 친정엄마가 이번 일은 넘어가셨으니 다음에는 설마 그러시겠냐고 하고 말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엄마 고깃집이 점점 바빠지니 엄마도 종업원을 쓰시겠다고 하셨고 힘든데 이제 주말에는 나올 필요 없다고 하시길래 저도 엄마 식당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가서 카운터 보는 거랑 매출 관리만 가끔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친정엄마가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엄마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지연아, 지금 엄마가 참다 참다 이건 아니다. 싶은데 너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니까 신랑하고 상의 좀 해봐. 엄마 목소리가 안 좋아서 저는 무슨 일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말을 듣고 나서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뻗쳤습니다. 네 시엄마가 지난주인가 친구들하고 우리 가게 오셨어. 그래서 나는 저번 일도 있고 해서 미안해서 들렀나 보다 했거든. 근데 글쎄 친구들 한 5명이 와서는 식사를 하고는 그냥 가는 거야. 나 원참 황당해서 계산대 앞에서 이쑤시개로 이빨만 쑤시고는 잘 먹었다며 그냥 나가는데 엄마가 차마 계산은 하고 가라는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 그게 한 10만 원쯤 되는데 그러고는 어제 또 네 시엄마가 가게에 온 거야. 또 친구들을 데리고서 이번에는 무슨 미용실 모임이라나 그러면서 10만 원이 넘게 식사를 하고는 또 그냥 가셨지. 뭐니
그러면서 다음번엔 네 시누이가 친구들이랑 와서 먹어도 되냐고 하시는데 아유, 정말 내가 머리가 아파서 참다 참다 전화한 거야. 내가 너를 봐서 한두 번은 참았는데 이젠 아니다 싶어서 그래, 네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신랑한테 말해서 우리 가게 이제 그만 오시게 좀 해라. 엄마, 내가 다시는 우리 가게 못 가게 단단히 말씀드릴게요. 계산 안 하신 건 신랑 보고 가서 하고 오라고 할 테니 엄마 기분 풀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바로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한 짓을 얘기했어요. 더는 참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저는 남편도 없이 혼자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저희 엄마 가게 자꾸 왜 오셔서 계산도 안 하고 가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는 뭐 공짜로 장사하시는 건가요? 한두 번도 아니고 저번에 동창회 이후로 또 가셔서 드셨다면서요? 저 진짜 친정엄마 얼굴 보니 죄송해 죽겠거든요. 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희 가게 그냥 오지 마세요. 계속 오실 거면 계산은 하시고 드시고요. 너는 고작 몇 번 시엄마가 가서 밥 좀 먹은 게 뭐 그리 잘못한 일이라고 이렇게 쪼르르 달려와서 따지는 거니 네 친정엄마가 나 그만 오라고 하든 사돈끼리 식사 대접하고 그러는 거 아까워할 거면 그냥 앞으로 아예 보지 말자고 전해라. 너도 그러는 거 아니다. 빈말이라도 어머니 식사 대접한다는 소리를 한 번을 안 하니 너는 어머니의 내로남불 태도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더군요. 집에 와서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죠. 남편은 너무 미안해 하면서 장모님한테 식사값 얼마인지 알려주시면 전부 드리겠다며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하길래 저는 어머님이 엄마 가게 오시는 일만 없게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남편은 알았다면서 어머니 직접 만나서 해결하겠다고 했고 저는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그러라고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남편이 시댁을 혼자 다녀왔습니다. 근데 웬 더스트백에 쌓인 명품 가방을 하나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었죠. 여보, 이게 뭐야? 여자 가방인데 갑자기 이건 왜 들고 오는 거야? 뜻밖에도 그건 어머님 가방이었습니다. 어머님이 갖고 계신 명품 가방 중에서도 가장 아끼시는 브랜드의 가방이었죠. 거의 800만 원이 넘어도 없어서 아무도 못 산다는 그 브랜드의 가방이었어요. 이거 엄마 거야. 내가 가방이 뭐가 좋은 건지 보는 눈이 없어서 엄마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새 것처럼 보이는 걸로 일단 들고 왔거든. 자, 봐봐. 이거 명품 맛집 맞긴 하는데 당신 미쳤어. 어머니가 알면 그냥 안 넘어가실 텐데. 미쳤다고 이걸 들고. 와, 이건 대체 왜 들고 온 거야? 아유, 말도 마. 엄마 몰래 가져오느라 내가 아주 쇼를 했네. 너한테 장모님 식당에서 엄마가 한 짓 듣고 얼마나 창피하던지. 엄마한테 다시는 장모님 가게 가지 말라고 얘기하러 갔는데 엄마가 너랑 이미 한바탕 했다고 말도 못 꺼내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엄마 가방 하나 팔아서 장모님한테 식사비 드리려고 몰래 가져온 거야.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 가방 어머니가 엄청 아끼시는 것 같던데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걱정 마. 넌 모르는 일이라 잡아떼고 있어 알겠지. 내가 다 생각이 있으니까 말은 이렇게 했지만 순간 남편이 너무 귀엽기도 하고 웃기기도 했습니다. 본인도 얼마나 답답하면 시어머니 가방까지 훔쳐서 나왔겠어요. 그런데 남편은 정말로 어머니 가방을 팔아버렸습니다. 중고이다. 보니 정품 가격은 못 받았지만 꽤 값을 잘 받았다고 하더군요. 며칠 후 엄마가 전화를 주셨는데 제 신랑이 통장으로 300만 원이나 입금했다면서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저한테도 100만 원을 주면서 사고 싶은 거 사라고 하길래 전 웃으면서 알았다. 했죠. 어머니 가방 판 돈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찝찝했던 저는 일단 돈을 갖고만 있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그렇게라도 해주니 어머니 때문에 열받았던 마음이 좀 풀리더군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 제 전화통에 불이 났습니다. 전 일부러 계속 전화를 안 받았는데 결국 그날 저랑 신랑이랑 퇴근하고 집에 있는데 어머니가 집에 찾아오셨어요. 전 올 것이 왔나 보다 했고요. 모른 척하고 어머니를 들어오시게 시시는데 어머니가 다짜고짜 물으셨습니다. 얘, 너 지난번에 집에 왔을 때 내 가방 가져갔니? 하시길래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 빈손으로 왔다가 나간 거 아시면서 왜 저한테 물으세요? 분명히 있었는데 네가 왔다 간 다음에 가방이 없어졌다니까. 혹시 네 친정에서 내가 몇 번 얻어먹은 거 가지고 앙심 품고 네가 가져간 거 아니니? 어머니 저 아무리 화가 났어도 그런 짓까지 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가방을 잃어버리셨으면 시누이한테 물어보시거나 다른 데서 찾으실 일이지. 왜 여기서 저한테 그러세요? 어머니는 이상하다며 분명히 내가 왔다 가고 나서 없어졌다고 하시면서 침실을 뒤지시려는지 들어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불쾌해서 어머니를 막으셨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왜 함부로 부부가 쓰는 방에 들어가려고 하세요? 그거 남편이 가져왔어요. 제가 시킨 일 아니니까 남편한테 물어보시라고요. 침실까지 들어가시려는 어머니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전 그냥 남편이 범인이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옆에서 잠자코 있던 남편이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엄마 가방 팔았어요. 그렇게 아세요? 그 말을 듣고 어머니가 정말 극대노하시더라고요. 참, 야, 이 자식아, 너 그 가방이 얼마짜린 줄 알아? 이 도둑놈의 자식아, 엄마 가방을 네가 왜 팔아먹어? 어디니 가방 판 곳이 앞장서라. 내가 다시 찾으려니까 제발 좀 그만하세요. 도둑놈의 자식이라고요? 엄마 말씀 한번 잘하셨네. 엄마가 도둑놈이니 전 도둑놈의 자식 맞네요. 남의 식당에서 밥 먹고 도망간 게 도둑놈이 아니고 뭐냐고요? 대체 제가 장모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창피했는 줄 아세요? 네. 저 이제 엄마 뒤치다꺼리 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동안 계속 참았는데 해도 너무하네요. 자식 새끼 키워봤자 소용없네. 뭐 도둑놈, 이 엄마가 도둑놈이라니 너 말 다 했니? 너 그 가방 당장 물어내 알겠니?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가방값 물어내라면서 펄펄 뛰며 성질을 내셨습니다. 어차피 그거 내가 준 돈으로 산 거잖아요. 계산할 거면 똑바로 해요. 제발 좀 쪽팔린 줄 아세요. 돈이 없으면 먹지를 마시든가 가방 살 돈 없으면 그 돈으로 돈 내고 드시라고요. 아시겠어요? 엄마가 하는 짓이 도둑놈이 하는 짓이고 거지가 하는 짓이에요. 네. 너 지금 엄마랑 아예 연을 끊겠다는 거니? 내 마누라고 하는 말은 다 맞고 이 엄마한테는 뭐 도둑놈이라고 엄마가 계속 이러시면 저 지연이한테 미안해서라도 엄마 안 보고 살 생각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만약 그렇게 되면 매달 드리던 생활비고 뭐고 저 이제 다 모른 척 할 겁니다. 제발 좀 어른답게 행동하세요. 저도 오늘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한 번만 더 제 와이프 입에서 그런 소리 들으면 저 그냥 다 끊어버릴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너 지금 엄마한테 생활비 끊겠다고 협박하는 거냐? 내가 며느리를 드린 게 아니라 상전을 드렸구나. 세아가 너도 그러는 거 아니다. 네 친정도 그래. 장사하는 집에서 그 정도 인심도 없이 장사하면 어디 잘 되는 줄? 아니, 안사돈도 그래. 잘 먹고 가라 할 때는 언제고 내가 얼마나 자주 갔다고 그걸 너한테 바로 고자질한다니? 가족한테도 이렇게 야박하게 군의원 그 가게 잘 되나 보자. 어디 어머님은 끝까지 악담을 쏟아내시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참 우스운 게요. 며느리가 내는 화는 아들이 내는 화랑
그 무게가 다른가 봐요. 제가 하는 말은 콧방귀도 안 꿰셨는데 남편이 생활비 끊어버리겠다며 매운 소리를 하니 더 이상 악다구니를 쓰지 않으시더라고요. 역시 돈이 무섭긴 한가 봐요. 이제껏 남편이 주는 돈으로 생활하셨는데 그걸 끊는다는 소리는 어머님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겠죠? 솔직히 남편이 이렇게까지 제 편을 들어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속이 후련하게 제가 할 말까지 다 해주니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도 남편한테는 엄만데 말이죠. 그런데 제 남편은 평생 자기랑 살 사람이 저라는 걸 알고 확실히 제 편으로 줄을 서주더라고요. 속 좁은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 전부터 속상한 일 참 많았지만 이렇게 가정을 지킬 수 있었던 건 다 남편 덕분인 거죠. 다행히 어머니는 그 뒤로 저희 엄마 식당은 다시는 가지 않으셨습니다. 다시는 빈말로라도 어머니께 저희 엄마 식당에 한번 오셔서 대접하겠다는 말은 안 하려고요. 저는 그 일이 있고 나서 명절 빼고는 시댁에 가지 않아요. 어머니도 연락할 일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하지 않으시고 남편을 통해 얘기하십니다. 친정엄마는 저한테 시어머니가 보통 사람이 아닌 건 알았지만 이번엔 아주 다시 봤다며 혹시 나 힘들게 하면 절대 숨기지 말고 얘기하라고 신신당부하셨고요. 제 남편 어떤가요?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면 평균 이상 잘하는 사람이죠. 시어머니도 평균 이상 이상한 시어머니고요. 돈 잘 벌고 저한테 잘하고 단점이라면 시어머니가 고약하다는 거 하나죠. 사실 저처럼 시부모와 며느리와의 갈등이 있을 때 그 사이에서 남편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이혼까지 하는 경우도 참 많잖아요. 저와 어머니의 사이에 갈등이 솔직히 본인도 힘들었을 텐데 저를 이렇게 존중해주고 지켜주는 남편이 참 고맙네요. 솔직히 시어머니만 보면 시댁에 연 끊어버리고 다신 안 가고 살고 싶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혼하지 않는 이상 아예 안 보고 살 순 없을 것 같아요. 모든 걸 없었던 일로 하고 어머니를 대하진 못할 것 같아서 저는 앞으로 딱 기본적인 도리만 하고 살까 합니다. 저처럼 남편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분도 있고 아마 남편까지 시댁 편에 서서 괴로우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모쪼록 각자 처한 상황에서 저처럼 최선의 방법을 찾으셨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한테 제 사연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